최적의 조합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테스팅을 해보면 자, 결과가 나옵니다. 수익률 엄청 높네요. 역시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높아. 근데 그럼 뭐해? MDD가 마이너스 40인데 이거 못한다.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못 버팁니다. 하지만 사고 팔면 어때요? 마이너스 18%. 그리고 수익률은 1000%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한 번 더 공개를 해보고요. 파이썬 자동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백테스팅을 하고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24년 12월에 클래스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겸사겸사 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공개하고 있는 업비트 계좌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로그인한 상태죠. 가끔 이제 스샷을 조작해서 수익률을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직접 제 계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24년 작년에 70%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누적 손익은 1,700만원 정도를 벌었죠.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같이 공개를 했었어요. 여기 금액 가중 수익률이 있고 시간 가중 수익률이 있고 단순 수익률이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게 잘 방어하면서 수익을 기록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포스팅 하나, 백테스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퀀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량적인 조건을 넣은 다음에 이대로 사고 팔았더니 결과가 어땠을까? 과거 데이터로요. 물론 이 백테스팅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죠.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백테스팅 결과가 좋았던 전략은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더 높겠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요. 인공지능, 이게 뭐예요? 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왜? 미래 데이터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백테스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말은 잘못됐다. 이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보시면 삼성전자를 단순 보유했으면은 이 주황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만든 전략으로, 즉 추세를 정의해서 상승장이면 보유하고 있고 하락장이면 현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사고 팔았더니 그래프가 어때요? 훨씬 괜찮죠. 즉 이런 하락장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굳이 가지고 있어서 이 고통을 겪느냐는 거죠. 네. 하락장에서는 팔고 버티다가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단순 보유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통의 구간, 지금 이게 MDD가 최대 손실폭이에요. 즉 내가 감당해야 했던 손실폭인데 손실률 단순 보유했으면 코로나 때 35% 이상 그쵸? 때려 맞은 거죠. 그리고 22년 하락장에서도 거의 30% 마이너스 1억 투자했으면 3천만 원 이상이 날아가는 순간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를 정의해서 사고 팔면 자동으로 사고 팔아야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손절 절대 못하니까요. 이렇게 손실률이 최대 15%가 안 되죠. 네, 이 정도 손실은 견딜 수 있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전략을 만들 때 보통 테스팅 기간을 길게 잡아서 오래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잡고 전략을 뽑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미래를 보장해 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죠. 하지만 투자의 근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겠죠. 왜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딥러닝 데이터 과학을 공부해 보면은 샘플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학습용이랑 검증용을 나누죠. 즉 모든 샘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검증을 해본다는 거죠. 사실 이 방향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 기간을 최근 몇 개를 빼놓고 전략을 만든 다음에 검증 기간에 이 전략을 적용해서 유효하다면 괜찮은 거죠. 백테스팅 할 때 이렇게 기간을 조절해서 백테스팅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 좀 더 위고심이 드는 거죠. 뭐냐? 전략을 만들 기간이 이렇게 상승장이었어. 그런데 검증 기간이 하락장이야. 그럼 이거는 백테스팅을 검증을 다시 안 해봐도 뻔해요. 왜냐면 검증 기간의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승장에서 최적화된 조건을 뽑았는데 하락장에서 유효할 리가 없죠. 야, 검증 기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든 괜찮은 조건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맞죠. 근데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백테스팅 기간을 정하고 조건을 뽑아낼까? 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 행보장, 하락장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찾아서 팩터를 구하는 거죠. 전략을 만드는 거죠. 삼성전자 전략을 만들 때 그냥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잖아요. 네. 전체 기간 이렇게 해서 만든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계속 우상향만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블랙스완을 맞아서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상승, 행보, 하락장을 각각 포함해서 전략을 뽑아내면 그나마 낫긴 하겠죠. 그래서 백테스팅 기간을 여러분들이 정할 때 이 종목이 상승만 했다면은 거기서 조건을 뽑아서 만들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상승장 그래프도 있었고 하락장도 있었고 행보장도 있었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그 기간을 포함해서 팩터를 구하는 게 맞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추세 추종 철학을 따르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최근 500개 정도의 기간으로 팩터를 구해요. 최근 500개. 그냥 전략을 만들 기간, 검증 기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최근 500개 캔들로 최근 500개의 데이터로 전략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에 다시 구해서 재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경향을 조금씩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 최근 500 거래일을 반영한 팩터를 반영해서 현재 장세와 추세에 어울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고 이걸 기반으로 저는 투자를 좀 변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인도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는 파이썬을 몰라도 그냥 도구를 다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전략으로 투자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들으면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자, 먼저 이더리움. 자, 여기에 이더리움을 넣고요. 백테스팅을 해볼 건데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정의해서 즉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때 수수료 슬리피지 명목으로 0.15%씩 까는 테스팅이다. 자,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그러면 자동으로 자, 이런 식으로 3일선부터 200일선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동평균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모든 조합으로 백테스팅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수익률도 좋고 MDD도 좋은 거. 즉 MDD는 낮을수록 좋죠. MDD가 뭐냐면 최대 낙폭으로 내가 감당해야 했던 최대 손실폭이에요. 손실률. 그래서 이더리움은 최근 기간 동안 11일선, 35일선 기준으로 어떤 전략인지는 클래스를 참고하세요. 11일선, 35일선 조합으로 투자를 했더니 성과가 괜찮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고 11일, 35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죠. 그리고 테스팅을 해보면 자, 결과가 나옵니다. 주황색 점선이 단순 보유, 파란색 실선이 전략으로 사고 팔았을 때, 즉 하락장이면 보유하지 않고 있고 상승장일 때만 보유한다. 자, 단순 보유는 낙폭이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죠. 반토막. 그래서 코인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란색 그래프 어때요? 요 MDD 어때요? 자, 10% 언더의 손실률로 잘 방어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내고 단순 보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해야죠.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 단순 보유했을 때 거의 반토막. 이거 여러분 못 버팁니다. 내가 여기 1억 투자했으면 5천만 원 날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하지만 사고 팔면 어때요? 더 높은 수익률은 거저고 중요한 건 MDD, 변동성이 마이너스 13%밖에 안 된다. 즉 코인이 되게 안전한 거죠. 이렇게 투자하면. 자, 또 뭐 있을까요? 자, 솔라나 코인 봅시다. 솔라나도 자, 이거 다 드려요. 구해보는 거예요. 실행. 그럼 마찬가지로 파이썬이 알아서 테스팅을 해주죠. 최적의 조합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물론 이렇게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중에 커스텀을 할 수 있죠. 이게 장점인 거예요. 제가 제시한 이 조건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조건을 추가하면 더 좋은 성과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건 나중 이야기고, 아무튼 솔라나는 6일선, 21일선으로 투자하면 성과가 괜찮았더라. 자, 볼게요. 6일선, 22일선 저장하고 실행하면, 다 이거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는지. 결과 나왔죠? 단순 보유도 물론 높은 수익률, 하지만 이 안정성이 넘사벽이더라. 닫아볼게요. 보시면 솔라나를 단순 보유했으면 솔라나 뜻이 있어가지고 솔라나 갈 것 같아. 단순 보유했어. 높은 수익률 963%. 수익률 엄청 높네요. 역시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높아. 근데 그럼 뭐해? MDD가 마이너스 42인데 이거 못한다.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못 버팁니다. 하지만 사고 팔면 어때요? 마이너스 18%. 그리고 수익률은 100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마지막으로 코인 한 개 더 볼게요.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사실 일론 머스크 덕분에 계속 주목받고 상위 시총에 머물고 있는 코인이죠. 즉 메이저 코인이에요. 자, 도지코인도 한번 뽑아봅시다. 이 결과는 여러분들의 PC 사양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이 점 알려드리고요. 도지코인은 15일선, 45일선. 그러면 여기에 15를 넣고 45를 넣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어떤지. 단순 보유랑. 자, 어때요? 이 주황색에 투자해야 될까요? 파란색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라면 당연히 파란색. 자, 그래프 보셨죠? 닫아볼게요. MDD가 거의 마이너스 60%. 네. 1억 투자했으면 6천만원 날라갔다. 1천만원 투자했으면 600만원이 날라갔던 순간이 있었다. 이걸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큰일 나겠죠? 자, 전략 어때요?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이 단순 보유보다 훨씬 높으면서 안정성도 훨씬 괜찮죠. 마이너스 18%. 물론 이 마이너스 18%라는 MDD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줄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알려드려요.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솔라나, 리플까지 5개의 코인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 인베스트 레이트가 투자 비중이에요. 지금은 사이좋게 각 20%씩 5개잖아요. 20 곱하기 5는 100%니까 이렇게 투자한다. 어떻게? 전략으로. 그럼 아까 보셨지만 각각의 MDD가 어떤 거는 거의 20 가까이 됐고, 그쵸?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15, 뭐 어떤 건 10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테스팅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백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깔끔하게 우세한 그래프를 그려주죠. 물론 최근에 MDD를 갱신했지만 최대 낙폭이, 내가 감당해야 했던 손실폭이 어때요? 고작 10% 정도 보시면 MDD가 마이너스 10%. 이건 너무 안정적인 투자 전략인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알려져. 물론 메이저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른 잡코인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솔라나, 도지, 리플 정도면은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 코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500%. 연복리로 따지면 거의 300%예요. 300%. 이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했던 MDD는 어때요? 너무나 안정적이죠. 왜 안정적일까요? 다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각 코인마다 추세를 정리해서 어떤 코인은 상승 추세가 확인돼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하락 추세라면 매수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이 기간에서는 비트코인, 리플은 상승 추세로 판단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실률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MDD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최적의 이평선을 뽑아서, 그죠? 최적의 조건을 뽑아서 백테스팅 하고 여기 넣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아이디어, 주기적으로 팩터를 구한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이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를 완전 자동화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거대로 실제로 자동 매매하는 봇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가져다 쓰시면 된다. 물론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조건 마음에 안 드는데 변형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클래스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스타터 클래스예요. 스타터 클래스. 이거 여러분들 초보자라면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을 몰라도 투자 가능하도록 투자 가능한 도구가 바로 생기는 유일한 클래스. 여러분 재테크 클래스 들으면 이런 거 있어요. 야, 너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월 1000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강의 되게 많아요. 실제로 괜찮아. 강의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어때요?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하지만 제 강의는 지금 이 도구를 다 드려요. 눈앞에
이게 있어. 그럼 활용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클래스가 가장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후기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보여드린 전략을 구현한 자동매매 봇,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다 가능해요. 그게 스타터 클래스, 스타터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터 클래스, 기초 클래스고요. 그로스 클래스는 뭐냐면 기존에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클래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파이썬을 공부해서 자동매매 봇을 만드는 클래스예요. 실제로 자동매매 봇을 만드는 클래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 선물까지 다뤄요.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양방향 매매, 다이버전스 구현 이런 것들도 자동매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데 이 클래스의 혜택이 좀 많습니다. 12만원 수업 준비물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또 20만원 가치의 실전 매매봇을 마지막 보너스 챕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합하면 32만원이잖아요. 실제로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강의 가격이 얼마 안 되죠. 이 32만원 빼기 이걸 하면은 제가 얼마 버는 거예요? 네, 아무튼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타터 패키지 구매하실 때 이렇게 실제로 10만원 주고 팔고 있는 제 전략들도 50% 할인받고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네, 댓글로 혹은 비밀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코인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제가 전략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개마나 블로그 오셔가지고 공지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